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1번부터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구조도 보고 내용도 볼 수 있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삼성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700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를 쓸 거냐, 직무를 쓸 거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좀 예시도 갖고 왔는데, 이 예시는 저랑 같이 좀 1월 달부터 해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원 동기를 계속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삼성에 관련된 1번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포멀하게 쓰실 수 있는 거라 갖고 왔습니다. 일단 조금 먼저 다른 얘기 드리면요, 저는 삼성의 1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삼성은 1등 하는 회사고,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너 어디 다니니? 삼성 다닌다라고 하면 사실 모두 다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화 시켜가지고 좀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삼성 같다고 하면 다들 오 성공했네 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통용되는 그러한 어떤 브랜드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 갈래? 어디 갈래? 하면 당연히 다 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삼성은 뭐 우리가 인재를 뺏기겠냐라는 생각도 많이 하죠. 그리고 실상 이번에 나온 기업들도 뭐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1번이 얘네들이 진짜 이걸 궁금해 할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서울대학교가 우리 대학교에 오십시오라고 광고를 하지 않잖아요. 홍보를 하진 않잖아요. 서울대는 홍보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 그래서 보면은 보통 연고부터 그렇죠. 연고대부터 이제 굳이 그냥 그거 하이어라키를 따진다면, 순위를 따진다면 연고부터 광고를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전 삼성그룹도 물론 엄밀히 따져보면 진짜 삼성전자 후자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또 전자도 메모리와 메모리 아닌 게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나눌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디 다닐 때 삼성 다닌다 하면 와 이러잖아요. 저는 일본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너무 성의 없게 쓴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써주자라는 관점입니다. 자, 1번 어떤 거냐? 첫 번째 방법은 회사 내용과 구체적인 포부를 써주자. 제가 아까 50대 50이라고 했잖아.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해도 제일 많이 쓰는 그런 형식입니다. 조금 제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줄일게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회사 내용. 회사 내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삼성, 여기서 이제 전자를 갖고 왔는데, 이 삼성 그룹 중에 하나의 기업, 이 기업이 어떤 의미인지, 즉 내가 경험을 해서 접점이 있는 곳은 이렇게 쓰실 거고, 경험이 없다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뭐 삼성 분석해서 뭘 잘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 하는 거, 그럼 분석한 내용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50대 50을 써주실 거면 포부를 조금 구체적으로 써주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 봅시다. 한계에 도전하는 삶을 삼성에서 동기죠. 그 다음에 중남미 지역 중국 브랜드가 넘볼 수 없는 1위가 되도록 포부죠. 50대 50이죠, 정확하게. 자, 인류의 역사는 한계를 향한 도전을 끊임없이 자유를 확장해온 여정입니다. 멋지네. 이 얘기를 왜 썼어? 얼마 전에 출시된 갤럭시 폴드 광고의 첫 구절입니다. 갖고 왔네요. 저는 이렇게 한계를 깨고 혁신을 만들어가는 삼성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삼성이 갖고 있는 이미지, 브랜드, 가치 등등 얼마나 많은 뜻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이걸 갖고 온 거죠. 그 중에서도 이거는 어디 나왔던 갤럭시 폴드 광고. 그럼 당연히 뭐 CEI이겠죠. 지금의 DX가 되겠죠.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삼성이라고 하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을 한계를 깨고 혁신을 만들어가는 회사다라고 본다라고 해서 뭐예요? 의미 부여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란 거죠. 요게 이제 이 친구는 경험을 써줬는데 요 단계에서 뭘 써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럼 한계를 깨고 혁신을 만들어가는 삼성의 모습을 저기에다 분석한 내용을 쓸 거냐? 아니면 뭐예요? 네, 좀 더 크게 드릴게요. 자, 분석한 내용을 여기다 쓸 거냐 아니면 경험한 내용을 쓸 거냐. 이 친구는 경험을 썼거든요. 볼까요? 1년간 페루에서 일하면서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 너는 중국인이냐? 라는 질문에 I'm Korean 이라고 답할 때 많은 이들이 갑자기 반갑게 웃습니다. 사용적인 삼성폰을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뿌듯했다. 당시 공공외교를 통해 한국을 알리는 일을 맡고 있던 저는 삼성이야말로 한국을 잘 알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경험을 썼죠. 삼성이야말로 세상 잘 알리고 있구나. 한국을 잘 알리고 있구나. 근데 봅시다. 이게 뭔 상관이야 이거랑.
나는 한계를 깨고 혁신을 만들어 간다며. 그럼 여기에서 비슷한 내용을 썼어야죠. 공공 외교가 한계를 깨고 혁신을 만들어 가는 거야. 글쎄요. 경험이 있어서 이걸 쓰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만약에 컨설팅을 한다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기 위한 거라면 이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뭐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가치에 연관된 분석 내용이나 경험 내용이 나와줘야죠. 구조는 좋아요. 자, 어떤 회사다 의미 부여. 그 다음에 나는 여기다 경험이나 분석한 내용을 넣어주자.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난 포부는 뭐야? 나 또 한계를 깨고 혁신을 만들어 가자는 내용. 요거 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럼 요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돼요? 자, 포부할 때 쓸데없는 거 다른 데로 빠지지 말고 뭐 하고 싶다? 한계를 깨고 혁신을 만들어가는 삼성에 도전하고 싶다니까 나도 한계를 깨고 혁신하고 싶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해줘야죠. 뭐 하고 싶은데 중남미 지역에 중국 브랜드가 넘볼 수 없는 1위가 되도록 하고 싶다. 뭐야? 삼성전자, CIM, 무선사업부 해외 영업 담당하고 싶다. 좋아요. 구체적인 거. 특히나 나 스페인어 잘해. 중남미 문화권 이해 좋아. 그래서 중남미 지역 아주 좋네. 구체적으로 뭐 하고 싶다. 구체성을 부여하는 게 좋으니까. 페루에서 지내니까 화웨이와 같은 중국 브랜드가 저렴한데 고스펙이야. 아하, 평균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중남미에서 인기 끌고 있다 확인할 수 직접 내가 시장 조사했다 이런 내용 좋아한다고요. 중남미 특히 경제 규모가 큰 브라질, 멕시코에서 중국 브랜드 공세 대응해서 나는 이렇게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사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상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리고자 합니다라는 하우투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다는 건 조금 아쉽죠. 즉 해외 영업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건 아쉬운데 저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펼쳐 보이고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중남미에서 중국폰이 인기가 많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고 싶다를 나와주면 좋은데 하우투가 없다는 건 좀 아쉽죠.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난 해외 영업 하고 싶다를 그냥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이런 건 좋죠. 근데 어떻게 하고 싶다가 없는 건 좀 아쉽죠. 고정 컨설팅을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경험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 한계를 깨고 혁신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여부랑 연관성을 시켜라. 그 다음에 없으면 그냥 분석을 하든가. 그래서 차라리 이 내용을 뭐 밑에 있는 내용 중남미 지역 완전히 불모지의 땅에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삼성의 모습이라고 분석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해외 영업하고 싶고 그걸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연결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다시 동기. 삼성전자 니네는 어떤 회사니까 의미부여와 해당된 내용. 그 다음 들어가서 나는 뭐 하고 싶다. 그럼 다시 한번 봐야지. 마지막 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아까 말하고자 한 한계를 깨고 혁신을 만들어가는 요 내용이냐? 연관은 될 수 있겠죠. 지금 중국 브랜드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요거 깨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요건 저는 좀 봐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쉽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거 아쉽다. 경험이 연관성이 없다는 거 아쉽다. 그 다음 뭐예요? 하우투가 없는 거 아쉽다. 그래서 지동은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삼성전자에서 중남미 시장에서 해외 영업을 통해 IM 쪽 무선 사업부 쪽에 있어서 매출을 올리고 싶은데 아싸리 이렇게 딱 매겨주는 게 좋은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인문상영계 분들, 영업 쪽 지원하시는 분들, 경영 지원 쪽 지원하시는 분들 요거조가 좋아요. 요거죠. 그래갖고 절반 정도는 동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포부에 뿌립시다. 두 번째, 회사 분석 따위는 없는 직무 준비 내용. 이거 좀 제가 좀 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 필요 없어. 회사 뭐 삼성전자 뻔한 회사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가봅시다. 자, 그게 공정기술 엔지니어의 꿈을 꾸며 한마디로 뭐예요? 나 이쪽 하겠다 는 거죠. 자, 메카트로닉스라는 전기 기계 두 분야 지식 쌓으며 내 역량이 이 다양한 전공 지식을 요구하는 반도체 이쪽에 적합하다고 느꼈어. 직무로 풀었네. 그 다음에 선행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파운드리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함께 발전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이게 끝. 삼성전자에 관련된 기업 분석 이게 끝. 근데 저는 이공계분들은 이래도 된다고 봐요. 그냥 어차피 뭐 되도 않는 기업 분석 내용 쓰느니 이공계분들은 어차피 들어가서 반도체 1등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파운드리 최고 기술력은 아니죠. 대만의 TSMC 아직 떨어지지. 하지만 뭐 내가 뭐 지원하는 회사에 잘 얘기하는 건 뭐 좋은 거니까. 그냥 어차피 뻔하잖아요. 반도체에서.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원한 산업 국내에서 삼성기업이 뭐 최고다. 그러면 이렇게 써줘도 돼요. 1등이니까 이런 말이 구구절절 필요 없어? 그래서 뭘로 가는 거예요? 직무로 풀어줄게. 내가 니네 회사 왜 지원했는지 직무상으로 쭉 나열해 줄게. 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공정기술 직무에 지원하고자 수료받았어. 공정교육 받아서 전공정 기본 이론을 배웠고 클린룸 들어가서 웨이퍼, 세정, 건식, 습식 산화를 통한 산화막 형성, 노광, PVD, CVD 등 공정 진행되는 것을 보면 또 뭐 배웠어? 장단점과 특징 배웠어. 좋네. 양산용 PVD 장비에서 스퍼터링 물질러 원자 질량이 크고 가력 저렴해서 적합한 것 사용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체인버 활용해서 공정을 지식 쌓았다. 한마디로 뭐예요? 반도체 공정교육 수료했다. 클린룸 들어갔다. 그 다음에 장비 관련해서 공정 관련 지식 쌓았다. 그냥 어떤 것들을 쌓았다. 나열이죠. 간단하게 나열. 또한 NCS 포토공정 핵심 정리를 수료해서 기술대에 일했다. 또 책도 보면서 동양 최고 이렇게 써요. 이공계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 거의 다 내가 반도체 관련해서 교육이 필요 없다라 하지만 다 이런 친구들이 쓰니까 어떤 것들을 쭉 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구체적인 것들을 2번과 4번에 뿌려주면 되겠죠.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전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삼성에서. 다음 포부니까 어쩌라는 거야 너? 제가 얻은 지식과 함께 입사 후에도 다양한 반도체, 고객사의 반도체 위탁받아 생산한다. 파운드리죠. 이런 경험 토대로 공정 레시피 만들어 공정을 안정화하고 수율을 올리는 반도체 엔지니어링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죠.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파운드리 쪽도 어찌됐건 미세공정이 핵심이잖아요. 지금 TSMC랑 누가 더 빨리 미세공정 쪽으로 가느냐고 누가 더 수율을 잘 만들어내느냐 이런 차원이니까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들고자 한다. 하우투가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힘들죠. 위에서는 하우투 나올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중국 시장을 따돌리고 우리 삼성 스마트폰 즉 세트는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건 어렵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걸로 밖에 못 가고 이공계 분들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인문계만 이렇게 못 쓰냐 쓸 수 있죠. 어차피 뭐 내가 지원하는 삼성기업 뭐 최고인 거니까 대충 쓰고 그다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쫙 써내려가는 거죠. 어떤 지식이 있다, 어떤 경험이 있다. 태도는 쓰지 마요. 태도는 정성적인 거라 자소서에서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고 굳이 쓰려면 성장 과정에 쓰시고 여기다가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입증해낼 수 있는 무엇을 쌓았다. 지식과 기술 위주. 그 다음에 핵심 경험 위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니네 회사 들어가서 일 잘할게. 인문상경은 매출 올려줄게. 이공계분들은 뭐예요? 생산성 높여줄게. 이러면 끝. 그러니까 제일 쓰기 좋은 구조가 이건데 전 괜찮다고 봐요. 왜? 3번에 써줄 수 있잖아 회사 내용을. 그리고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면접 때 보완하면 되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지동과 포부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최고의 핵심은 뭐예요? 구체성을 부여해라. 구체성을 부여하려면 특히 포부에다가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작성해주면 좋은데 삼성은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돼. 괜히 막 겁주고 그러시는데 안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두 가지 크게 갖고 왔어요. 보통 인문계 분들은 문과분들은 이렇게 50대 50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여기 how to 그다음에 이공계 분들은 그냥 무엇인가 그냥 이러고 싶어 지원했어. 그다음 나 뭐 준비했어. 직무 지원 동기 위주로 좀 가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포부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무난할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지원 동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삼성 하고 있는 분들이 한 50분 정도 되거든요. 자소서를 지금 50분 다 지원 동기가 다 달라요. 각양각색이죠. 근데 큰 틀은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1번에 너무 힘 빼지 마세요. 힘을 빼려면 다른 항목에다 빼시는 게 낫지. 1번은 이 정도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어차피 1등 기업이거든요. 어차피 1등 기업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삼성기업 1등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으로 그럼 빼라. 반도체 산업이 됐건 금융 산업이 됐건 디스플레이 산업이 됐건 그다음에 2차전지 산업이 됐건 그런 쪽으로 빼고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될지에 대한 관점으로 쓰자. 자, 그리고 자세한 회사 분석 내용은 3번에 부여해도 되니까 너무 여기 힘 빼지 말자.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구조는 요건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썼는데 너무 삼성에 대한 내용이 없냐 이렇게 챌린지 들어올 수 있는데 없어도 돼요. 3번에 써줘도 되고 면접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면 참 SK가 제일 좋죠. 회사 얘기를 안 물어보니까. 오케이. 그런 관점으로 저는 논리를 만들면서 이번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1번 이 내용 아니면 2번으로 써주시는 게 제일 빠르고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